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2억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역시 이제 재개발 예정지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민간 재개발이고, 이제 올해 구역 지정이 임박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관련 기사를 좀 몇 개 볼게요. 다주택자 중에서요, 이제 고작 5%만 이제 집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증여세로 세금을 더 내더라도 양도세보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차라리 이제 자식이나 어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제 주택 소유 비중을 본 겁니다. 즉 이제 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 비율을 좀 본 건데 1주택자의 비율을 보면 50%가 이제 1주택자고요. 나머지 50%는 2주택 이상의 이제 다주택자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이제 매도를 한 사람은 5%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도세 이 중과가 적용된 그 양도세 중과죠. 다주택자는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은 이제 중과가 되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적용받아가지고 매매 거래한 건수는요, 채 6만 건이 되지 않습니다. 한 5만 9천 건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전체 매매 건수는 126만 8천 건 중에 비율로 보면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5%도 채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총 주택의 절반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정작 시장에는 고작 5%도 안 되는 매물을 이제 내놓은 겁니다. 양도세 중과를 하고는 사실상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세 10억 원을 취득해가지고 21년 현재 시세가 15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 부부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과가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보면은 2억 4,500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억 6,400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증여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 증여세도 있겠지만은 이제 증여 취득세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세금이 3억 이상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를 받아서 매도하는 의사결정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증여하는 의사결정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즉 이유를 보면은 세금보다요, 당장의 이 세금보다 앞으로 이제 집값 상승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부부간 증여는 뭐 6억까지는 또 세금이 없고 증여 후에는 5년 이상 지나면은 증여 시점에 집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5년 동안은 시중에 매물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네. 이제 한편 이제 국내 무주택 가구 비율 변화를 본 겁니다. 이제 무주택 가구 비율 변화를 보면은 2015년부터 20년입니다. 통계청 자료 기준이고요. 비율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44%에서 43%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3.9%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이제 무주택 가구인데, 물론 내가 소득이 이제 많아요. 소득이 일반 급여 생활자보다 몇 배 이상의 소득이 된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 뭐 전문직이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전세나 월세로 원하는데 계속 사셔도 사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소득이 대부분 좀 낮은 급여 생활자 분들은 사실 이렇게 전월세로 계속 남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은퇴 시점에 자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소득이 낮으신 분들, 뭐 대부분 이제 급여 소득자 분들은 이렇게 자산을 이렇게 빠르게 취득하는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향후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그런 거고요. 네. 이제 한편 이제 금리 급등에 전세도 영끌이다. 그렇죠? 이자 내면은 거의 이제 월세 사는 거 하고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1금융권 전세대출 금리가요, 4% 이제 후반입니다. 거의 이제 5%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경계가 사실 희미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금리가 급등하자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사실상 전월세 차이가 완전히 사라졌다.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 전용 22제곱미터짜리인데요. 이게 전세 시세가 1억 8,500 정도 해요. 그래서 월세를 뭐 1000에 62만 원을 내고 있는데, 요걸 이제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를 살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전세 대출 80%까지도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1억 4,8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율을 5%로 계산하게 되면은 월 이자 부담이 61만 6천 원이기 때문에요. 그죠? 사실상 뭐 월세나 전세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제 가속화될 겁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중반 외벌이 이제 가장님께서 이제 사연 주셨고요. 자가 1주택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4억대로 저렴한 주택이고, 뭐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모아둔 자산이 없어서 이제 걱정이 많으신 것 같고요. 한편 자녀는 서울 종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취업한 지는 1년 정도 됐고,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퇴직금 정산을 받게 되면은 한 2억 정도, 그리고 비상금 5천, 자녀 신용으로 이제 5천, 그래서 뭐 최대 다 더하게 되면 3억 정도까지는 이제 투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세대 분리된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했으면 하고, 그래서 한 5억 내외 대출 부담이 이렇게 크게 없는 실거주 한다라고 하면은, 그쵸? 그래서 빌라로 재개발까지 가능한 지역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네. 일단은 최대한 3억까지 가능한 거고, 사회초년생이니까 대출을 많이 받지 않는 게 좋겠죠. 가능한 수준에선 받아야 되니까요. 일단은 직장이 종로니까요. 직장의 좀 위치를 제가 좀 고려를 좀 하고요. 그리고 자금도 좀 고려해야 되겠고요. 재개발 구역은 살 수가 없고요. 예정지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예정지는 살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예정지보다는 구역 지정이 임박해 있는 쪽 사업 속도가 좀 빠른 그런 민간 재개발 지역을 좀 추천을 드릴 겁니다. 여기 이제 갭으로 사셔도 되고요. 거주 플러스 이제 투자로 같이 고려하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오피스텔에 뭐 별도로 거주를 하시는 것보다 이 선택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일단 직장을 보면 이제 종로구라고 하셨습니다. 종로구니까 바로 옆이 지금 서대문구고요. 서대문구 바로 위에 좀 보시면은 이제 불광이 있습니다. 은평구죠. 그래서 여기를 저는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서대문구가 더 가깝긴 하겠지만은 자금상 조금 부족하니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은평구 중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불광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6호선이 있고, 이제 3호선이 있고, 뭐 3호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종로까지 접근할 수가 있겠죠. 요 바로 아래 지역이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추진 중에 있어요. 구역을 보면은 한 3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2-1, 그리고 2-2, 2-3 이렇게 3개 구역이 있습니다. 2-1은 이제 3080 공공주도예요. 그리고 2-2는 이제 불광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2-3이 역촌역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표로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녹번 2-1은요. 이게 공공주도니까요. 여기 현금 청산 우려가 있어가지고 여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녹번 2-2나 녹번 2-3을 우선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좋습니다. 세대수도 보면은요, 5,500세대, 그리고 2,600세대 정도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작년 말이었어요. 21년 12월 2일 구역 지정을 이미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의율은 당연히 74%가 충족이 됐고, 그래서 22년 상반기 중에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고요. 빠르면은 조합 설립도 같은 해에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갭으로도 좋고 거주와 투자로도 충분히 좋으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해당 조합에서 나온 소식지인데요. 재개발 정비사업 동의서를 2020년 8월부터 받기 시작을 했고요. 21년 11월 1일에 은평구청에서 이 사전 검토 완료를 이미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 제안으로 정비구역 신청을 작년 12월 2일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정비사업 이 구역 지정 고시가 한 4, 5개월 후 정도면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돼요. 속도가 좀 빠르죠. 인근의 시세를 보더라도 신축급이죠. 레미안 베라힐스라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 2019년도에 입주를 한 단지입니다. 최근에 실거래가는 34평 기준으로 13억 3천 정도 하고요. 호가는 무려 한 15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가 입지가 더 좋죠. 입지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미래 시점에 신축이 되기 때문에 34평의 안전마진은 거의 15억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요,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다주택자 중에서 한 5% 정도만 집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증여세가 더 나오더라도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향후에 수도권 주택 시장이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 지속되고 있고요.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무주택 가구 비율은요, 43%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정부에서 임대주택이라든가 불확실한 어떤 3기 신도시 정책이 아닌 실수요자 기반의 DSR을 좀 많이 완화해주고요. 그리고 저금리로 해가지고 자산이 없으신 분들에게, 소득이 나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빠르게 자산, 1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전세도 결국 월세 사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50대 중반의 1주택자 분께서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서울 재개발은 어렵고 예정지를 좀 문의 주셨는데요. 그래서 세대에 분리된 자녀 직장 위치 및 투자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요, 제가 이제 불광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2-2하고 2-3을 우선해서 보시면 됩니다. 2-1은 이제 공공주도니까요, 여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구역 지정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니까요, 참고를 해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